전투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협상도 없다. 태국 임시총리 품탐 외차야차이의 단호한 선언은 마치 기름을 부은 듯 타오르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분쟁 불길을 더욱 세차게 만들었다. 양측이 연일 포탄을 주고받고 중화기를 최전선으로 전개하며 전쟁의 긴장감은 실체가 되어 다가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경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첫 폭음이 들려온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태국 캄보디아 접경 마을 주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짐을 챙겨 들고 숨을 곳을 찾아 뛰쳐나갔다. 전투의 시작은 캄보디아 측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한 발의 로켓이었다. 그 로켓은 태국 시사켓주 깐타랄락 군의 주유소 근처 슈퍼마켓을 강타했고 곧이어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다. 공격 지점은 국경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주유소였다. 이 사건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역 주민들이 자주 들르는 편의점 11은 이제 잿더미만 남았다. 사건 당시 주유소에 있던 한 시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평소처럼 기름을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고 곧이어 편의점 쪽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솟아올랐어요. 모두가 소리 지르며 도망쳤고 저도 죽으림을 다해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그 혼란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폭음이 국경을 따라 메아리치자 태국 캄보디아 접경지대 주민들 모두가 다가올 재앙을 직감했고 저마다 피신할 곳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프레아비히어 주사의 마을의 농부들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그들의 마을은 분쟁의 불길이 일어난 지점에서 북쪽으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있다. 한 마을 주민은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떨리는 목소리로 회상했다. 포탄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힘껏 도망쳤죠. 하지만 모두가 집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의 이웃 중 일부는 근처 사찰로 몸을 피했지만 그는 마을에 남기로 했다. 나도 무서웠지만 집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처럼 마음을 졸이며 집을 지키는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주민들이 지금도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프레아비히어에서 툭툭을 모는 한 운전사는 싸움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고 전한다. 전투는 계속되고 있어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마을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모두가 떠난 뒤 남은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태국 시사켓 주위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도 평온했던 일상은 깨졌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다. 하지만 한 직원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가방 하나를 항상 들고 다녔다. 그 안에는 옷가지, 충전기 등 생필품이 담겨 있었다. 마을에는 촌장이 만든 단체 채팅방이 있어 위험이 감지되면 곧바로 피난 정보와 경로가 공유되곤 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그 가방을 챙겼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래도 금방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태국 국영 언론이 공개한 영상 속 풍경은 더욱 참담했다.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이 충돌은 단순히 폭격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집을 떠나 비좁은 대피소에 몸을 밀어넣었고 마음속엔 불안과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매 순간이 공포였고 매분이 생존이었다. 국경 인근 주민뿐 아니라 태국에 거주하며 일하던 캄보디아인들 역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 수는 약 150만 명, 그중 50만 명은 이주 노동자였다. 그들은 전쟁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지만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충돌 발생 몇 시간 후 촐부리 주에서 한 캄보디아인이 현지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는 24세 청년으로 단지 캄보디아인이라는 이유로 낯선 이들 2명에게 공격당한 것이다. 이 사건은 태국 내 캄보디아 공동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미 취약한 이주민들이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된 것이다. 개인의 안전은 물론 일상과 생존의 기반이 흔들렸다. 상황이 악화되자 캄보디아 총리 훈마넷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도덕성과 품위를 지키고 태국 대사관 기업 국민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불안하면 귀국하라고 권고하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 이상이었다.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걱정하는 정부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국경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다. 캄보디아와 태국 양측 군대는 중화기를 본격적으로 배치했고 포격은 더욱 치열해졌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민간인 지역을 포격해 1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캄보디아 군사 목표를 공습했다. 그 결과 태국 국경 4개 주에서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300곳이 넘는 임시 대피소로 옮겨졌고 사망자 수는 14명에 이르렀다. 그중 13명은 민간인 그리고 1명은 군인이었다. 상황은 이미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의 개입을 공식 요청한 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잇단 무력 충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공개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며 이는 캄보디아 훈마넷 총리의 긴급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는 안보리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양국 간의 긴장 고조를 즉시 멈추기 위해 국제사회에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훈마넷 총리는 편지에서 캄보디아는 자위권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대응했으며 태국이 잘못된 지도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콕이 주장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며 그저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전 태국 총리 탁신 시나왈라도 처음으로 국경 사태에 입을 열었다. 그는 캄보디아가 태국 영토에 폭격을 가하고 국경 일대에 폭발물을 설치해 군인과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태국은 지금까지 최대한 인내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필요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자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총리 대행 파옹타는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금은 대화의 시기를 지났다. 태국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 그녀는 외교적 해법을 여전히 우선한다고 밝혔지만 불가피한 대응은 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국제사회는 양국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성명들이 잇따랐다. 여러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태국, 캄보디아 접경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현재의 긴장은 800km에 달하는 두 나라의 국경을 둘러싼 오랜 분쟁의 연장선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도 양국은 무력 충돌을 벌였고 그로 인해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피난해야 했다. 비록 2013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역사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오랜 문화유산이자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사원들이 이제는 총성의 진원지가 되어버렸다. 태국의 임시총리 품탐 외차야차이는 분명히 말했다. 전투가 먼저 멈춰야 한다. 그래야 협상이 가능하다. 태국 외교부 또한 방콕은 프놈펜과의 외교 채널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갈등 속에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이는 아직 사태 해결의 희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전쟁은 단지 통계 수치가 아니다. 그 안에는 눈물과 비명, 헤아릴 수 없는 상실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건 국경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겪는 두려움과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루빨리 총성이 멈추고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집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고요한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세상은 그들을 위해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